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기방에 선아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숫자에 밝아 기방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지요. 선아는 매일매일 매출과 기생 언니들 치장값 그리고 손님들의 외상장부 등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부만 관리했고 돈 관리는 기방의 여주인 월매가 직접 했지요. 헌데 언젠가부터 선아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야 하는데 가끔 여주인 월매는 돈이 부족하다며 꼭 매입해야 할 것을 미루곤 했지요. 언니, 달거리포가 다 떨어졌는데 어째 안 사주는 것이여? 있는 거 좀 빨았으면 안 되냐? 어째 너네들은 항상 새 것만 쓰라고 그려? 빨아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도 빨았으니 다 닳아서 너덜너덜하구만. 좀 해졌어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자녀? 문제가 없긴 왜 없어. 꼭 걸레를 찬 것 같아서 찝찝혀 죽겠구만. 선아는 언니들이 다 낡은 달거리포를 쓰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기방주인 월매와 기생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지요. 장부상으로는 돈이 넘쳐나는데 그깟 달거리포가 얼마나 한다고 언니들에게 저리 짜게 군단 말이야? 그런데 달거리포뿐만 아니라 언니들 화장품이며 생필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방주인 월매가 많은 돈을 벌어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그 후로 선아는 기방주인 월매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웬 선비 하나가 찾아오더니 기방 안채에서 문 닫고 월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선비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분명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저 상자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의문의 선비가 의심스러웠던 선아는 멀찍이서 그들을 몰래 숨어서 뒤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참 만에야 커다란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저 집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형판대감의 집이 아니여? 도대체 주인 아주머니와 형판대감은 무슨 관계일까? 그 후로도 선아는 월매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 의문의 선비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항상 빈손이었지만 갈 때는 묵직한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저 상자 속에는 틀림없이 돈이 들어있을 것이야. 그리 생각한 선아는 다음 달 그 선비가 찾아왔을 때 기방 안채로 숨어 들어가 뒷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지요. 돈은 준비 다 되었소? 내 받으시 맞춰놨습죠? 헌데 금액을 좀 줄이면 안 되겠어? 우리 애들 달거리포도 제대로 못 사줘. 애들이 불만이 많소. 이보시오. 시도 안 먹힐 소리 하지도 마시오. 형판대감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오. 의문의 사내는 월매의 부탁을 단호하게 자르고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아가 예상했던 대로 그 상자 속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은 기생 언니들이 웃음을 팔아번 돈이었지요. 언니들이 죽어라 번 돈을 어찌하여 형판대감이 죄다 뺏어간단 말이야? 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나니 선아는 무척 화가 났지요. 언니들만 불쌍하게 매일같이 술에 취해 몸만 축나는데 그렇게 번 돈을 어째 형판대감이 꿀꺽하느냔 말이야. 두고 보라지. 내가 꼭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말 것이야. 그날 밤 기방의 일이 모두 끝나자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한양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여러 명이 먼저 와 선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와, 선아. 왜 이렇게 늦었소? 다들 먼저 와 있었구만. 장부 좀 정리하고 오느라고 늦었구만. 그런데 말이여, 이번엔 아주 큰 놈이여.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선아 입에서 큰 놈이라는 말이 다 나오는 것이요? 이번에 작업할 곳은 자그만치 형판대감의 집이구만. 정말이야? 그곳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것도 없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 실패한 적이 있던가. 그래, 그곳을 목표로 잡은 연유는 무엇이요? 첫째, 그자는 부당하게 착취를 하고 있고 둘째, 그 집에 돈이 많소. 그럼 됐네 뭐. 부당하게 착취한 자들의 돈은 우리의 먹잇감이지. 그자가 어떻게 착취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자 때문에 우리 언니들이 달거리포도 못 사고 있소. 기방의 수익 전부를 그자가 꿀꺽하기 때문이요. 주인 월매와 그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자는 손봐줘야 할 이유가 분명하오. 그리고 우리 기방뿐만 아니라 다른 기방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자는 더 많이 착취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과 합당하오. 형판대감의 집이라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소.
창고에 모인 사람들은 광대 출신 장춘과 전쟁터에서 수백의 적들을 물리친 천하무적 무인 돌석 그리고 기생 유아와 선비 기운 그리고 선하였지요. 이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들의 재산만을 골라 전문적으로 터는 조직이었지요. 이곳에서 선하는 기방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방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이방저방 손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엿들을 수가 있어 목표를 찾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 조직에 들어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선아가 10살 때의 일이었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는데 그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름빛을 갚지 못한 아버지는 선아를 기방에 팔아넘겼지요. 그리하여 선아는 기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녀가 숫자에 박다는 것을 기방 주인 월매가 알게 되었지요. 얘 선아야, 보아하니 내가 숫자에 참 밝은 것 같구나. 내가 글은 쓸 줄 아느냐? 기본적인 것은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러느냐 참으로 기특한지고. 그럼 오늘부터 물품 구매 장부를 한번 관리해보거라. 알겠어요, 주인 어른. 그리하여 선아는 물품 구매 장부를 맡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월매는 장부를 계속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방 전체의 회계장부까지 통째로 맡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회계장부를 넘어 구입원가를 낮추고 매출을 올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방 전체의 수익이 대폭 개선되었지요. 아이고야, 너는 타고났어? 내가 회계장부를 맡고부터 수익이 2배로 늘었구나. 너 같은 복덩이가 내게 오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기방주인 월매는 선아를 무척이나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무척 아껴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가끔 기방을 찾던 선비 기운이 그런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 기운은 선아를 밖으로 불러냈었지요. 그대 이름이 선하라 했소. 그렇소만 어째 나를 보자 한 것이요? 기방에서 그대를 보고 천재라 하더이다 해서 그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졌소. 아니 양반도령께서 어째 저같이 하찮은 신분의 여인에게 궁금한 점이 생긴단 말이요? 나를 마음에라도 둔 것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요. 허참,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요. 야심한 밤에 불러내서 지금 뭐 하자는 것이요? 내가 종년일이나 하고 있으니 그리 만만해 보이시요? 허참 사람이 어찌 이리 삐뚤어진 것이요. 내 진짜 속마음을 말하기도 전에 단정짓는 것은 실수라 생각하지 않소. 기방에서 사내들의 추태를 수없이 겪어온 선아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내들에 대한 경계심이 무척 커져 있었지요. 일단 알겠소. 끝까지 한번 들어보리다. 그제서야 선비 기운이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지요. 혹시 빈민원이라는 곳을 들어봤소? 그 말에 선아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곳은 노약자나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술 취해 비명행사하자 어머니는 넋이 나갔었지요. 그런데 빈민원에서 사람들이 나와 어머니를 모셔가 그곳에서 돌봐주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곳은 선아의 가슴속에 무척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름을 왜 꺼내는 것이요? 내가 그곳의 후원자요. 새파랗게 젊은 양반도령이 빈민원의 후원자라니 선아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시오? 아버님이 나라님이라도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대에게 부탁을 하려고 부른 것이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부탁을 하려 한단 말이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요. 그저 기방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만 전달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시오. 우린 빈민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착취한 자들의 재산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관대작들의 집들만 털고 있단 말이요. 오호라,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의 정보를 달란 말이구려. 그렇소. 그대는 기방에서 신임을 크게 얻고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보고 도둑놈 소굴로 들어오라는 것인데 도둑질하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되시오? 지금은 넷이고 당신이 합류하면 5이요. 그럼 나머지 그 3명도 나와 같은 처지요? 그렇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들이 빈민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뭉친 자들이요. 선비 기운의 말을 듣고 선아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생 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몸과 마음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형판대감이 죄다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소 해보겠소. 그런데 같이 하는 자들은 믿을 수 있는 자요? 그렇소. 내가 직접 신중을 기해 뽑은 자들이요.
그리하여 선아는 처음으로 조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차례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고관대작들의 정보를 주어 그 집을 털었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역할을 나누어서 형판대감의 주변 사람들과 그 집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해 봅시다. 그렇게 모인 다섯은 원탁에 둘러앉아 술 한 잔씩 나누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판대감의 집은 한양에서 제일 크고 담장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부리는 노비만 해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판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 밤낮으로 항상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털었던 집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화 언니, 이번 일은 언니가 가장 중요하오. 언니가 대감집 잔치에 불려가면 안채와 사랑채 안쪽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오. 그깟 대감이라면 내 한 번에 눈웃음만 줘도 얼빠진 양반이 될 게야. 그러니 사랑채 안쪽 구조는 내게 맡겨. 내 생각엔 돈을 보관하는 비밀 창고가 따로 있을 것이오. 그러니 그곳을 찾아내야 하오. 사랑채 구조를 파악하면서 돈을 숨기는 장소까지도 알아보겠소. 그럼 나는 언제나처럼 그 집 경비들의 수와 교대 시간을 파악해 놓겠소. 그럼 나는 노비와 경비들의 숙소를 파악해 침투 계획을 세우겠소. 나는 형판대감 주변 사람을 파악해 이용할 만한 자들을 한번 찾아보겠소. 그렇게 그날 밤 다섯은 각자의 역할과 할 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 형판대감의 차남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잔치를 벌였지요. 기생 유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판대감의 잔치에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치마를 두른 유아는 형판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녀는 머릿속에 집의 구조를 빠짐없이 그렸습니다. 그녀는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선비 기운에게 발탁된 것이었지요. 이 집의 구조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군. 그것은 사랑채에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것이겠지. 사랑채 입구는 병사들이 날카로운 창칼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경비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지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들어가려는 것이냐? 나는 유아라 하오. 대감께 전하면 분명 나를 반길 것이오. 경비병이 안에 대고 묻자 형판대감은 그녀를 안으로 들라 명했지요. 대감집의 외부 구조를 모두 파악한 유아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자 형판대감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유아로구나. 자네가 직접 찾아와 주다니 내 눈이 다 호강하는도다. 형판대감은 기생들 중에 유아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는 유아만 보면 해벌쭉해져서는 싱글벙글했지요. 호호 대감님도 제가 그리도 좋사옵니까? 저만 보면 어린아이가 되시니. 내 앞에서 어린애가 된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좋은 것을 좋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느냐? 하하! 대감의 차남께서 장원급제했다 하여 소녀 모른 채 할 수 없어 찾아왔지요. 축하드립니다, 대감. 유아는 형판대감 곁에 바짝 붙어 그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채 안쪽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헌데 사랑채 바깥에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보았던 방의 크기가 안으로 들어와 보니 방의 크기가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공간이 분명 있다는 말이었지요. 그녀는 대감의 잔에 술을 따르며 병풍 쪽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쪽에 비밀 공간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지요. 대감,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제가 춤사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느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어서 한번 해보거라. 유아는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방안을 돌며 빙글빙글 춤을 췄지요. 그러다 병풍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발에 걸린 듯 병풍을 밀치면서 일부러 병풍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병풍 뒤 그림을 보았고 그림 뒤에 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런 다치지는 않았느냐? 괜찮사옵니다, 대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에휴, 조심하거라. 유아는 해질녘이 되어 형판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 모두 모였을 때 그녀는 본 것을 그림을 그려가며 조직원들에게 말해주었지요. 대감집 사랑채 앞쪽에는 행랑채와 경비병들의 숙소가 있고 좌측에는 안채가 우측에는 별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쪽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채 안쪽 병풍 뒤에 비밀 공간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값진 것들을 은닉하는 곳일 확률이 클 것 같소. 그렇다면 사랑채를 목표로 삼고 그곳에 경비병들을 유인한 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비병들을 유인할 계책은 내가 마련해 보겠소. 그럼 나는 경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겠소이다. 좋소. 이거야말로 오랜만에 큰 판이 벌어지겠구려. 선아는 숫자의 밝은 능력을 활용해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기초로 가장 좋은 시간대를 계산했습니다.
침투와 탈출까지 치밀한 계산을 해냈지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계산해보니 자시를 지나 축시가 가장 허술하오. 이때가 침투와 탈출 모두 용이한 시간대요. 좋소. 그럼 그때 내가 경비들을 처리하겠소. 허나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소. 그런 한 번에 죄다 처리할 수 있소. 그건 내 몫이오. 내가 도둑인 척하고 담장을 넘으면 경비병들이 나를 쫓을 것이오. 그럼 대문 밖에서 돌석이 처리하면 될 것이오. 그럼 그때 나와 유화가 들어가 비밀 장소를 찾아 돈의 위치를 찾아낼 것이요. 이번에는 나도 들어가 거들어야 하지 않겠소? 장춘과 돌석이 밖에서 경비병들을 처리할 테니 선아는 사랑채 마루 밑에 숨어서 내부의 동태를 살펴주시오. 행여 노비들이라도 깨어나 밖으로 나오면 고양이 소리로 신호를 보내주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리고 돈을 찾으면 경비병들을 처리한 장춘과 돌석이 돈 괴짝을 들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하여 다섯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초승달이 뜨는 밤 그들은 창고 지하에 다시 모였지요. 자, 오늘 밤 모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오. 그들은 자시가 지날 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시가 되어 그들은 형판대감의 집 담장 밖에 모두 모였지요. 장춘은 검은 복장을 하고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럼 나 먼저 들어가겠소. 검은 복장의 장춘은 높은 담장을 사뿐히 넘었습니다. 그는 광대 출신으로 몸이 아주 날렵했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랑채 앞으로 가 일부러 자신을 노출했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하, 들켰군. 장춘은 빠르게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경비 서던 병사들이 죄다 장춘을 쫓아왔지요. 복면의 장춘은 빠르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돌석이 장검으로 경비병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지요. 어서 들어갑시다. 경비병들이 처리된 것을 확인한 기훈과 선아 유아는 안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훈은 방 안쪽에 연기를 뿜어 넣었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형판대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훈과 유아는 안으로 들어가 병풍 뒤 비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창문도 없어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기훈은 잽싸게 호롱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돈이 들어있는 괴짝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었지요. 이 상자들은 죄다 은자들이여. 엽전을 죄다 은자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었소. 옳거니 잘 되었소. 형판대감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었구려. 이제 장춘과 돌석을 오라 하면 되겠소. 유아는 밖으로 나가 장춘과 돌석을 보고 오라 손짓했습니다. 그 사이 기훈은 문서함까지 열어 일일이 살펴보았지요. 헌데 문서함에는 그동안 형판대감이 저지른 비리도 무척 많았습니다. 흠이자는 아주 악랄한 자였군. 이것도 모두 챙겨가야겠어. 기훈은 형판대감의 문서함도 죄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형판대감의 집에서 들고 나온 은자 괴짝과 함께 미리 준비한 달구지에 모두 실었지요. 선화의 철저한 시간 계산 속에 야간 순찰하는 술락꾼들의 눈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러운 괴짝을 무사히 창고 지하에 숨길 수가 있었지요. 모두들 수고가 많았소. 이렇게 큰 거는 처음이요. 하, 이것은 우리가 10번을 털은 것보다 더 많구려. 하하. 대성공이여 대성공. 이제 이 정도면 한 3년은 끄덕없겠소이다 하. 내일 아침이면 형판대감의 표정이 어떨지 안 봐도 눈에 선하오 호호. 이제 우리 빈민원에 계신 분들의 병치료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술을 나누어 마시며 대성공을 자축하였지요. 헌데 가져온 비리문서를 살피던 기훈이 뭔가를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주상을 폐위하고 자신들의 허수아비 왕을 안치려는 무서운 계획이었지요. 이 자들은 무서운 음모를 세우고 있었어. 실로 무서운 자들 이로군요. 모두가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하던 그때 선비 기훈의 말에 모두들 표정이 굳어졌지요. 기훈은 등골이 오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리 놀라는 것이요? 이것 좀 한번 보시오. 형판대감은 조정대신들과 함께 지금의 주상을 폐위하려 하고 있어. 이것은 역모요. 뭐라, 임금을 폐위한다니? 이건 나라를 뒤엎겠다는 흉계가 아닌가. 하, 그럼 우리가 오늘 훔쳐온 건 단순한 은자가 아니라 영모의 심장을 훔쳐온 셈이군. 허나 이걸 어찌하오? 조정에 알린다 한들 그놈들이 권세로 우리 입을 막을 것이고 자칫 우리가 역모로 몰릴 것이오. 그렇다면 훔쳐온 은자를 지금 쓰면 절대 안 돼요. 그자들의 혈안이 되어 은자를 찾을 것이요. 은자를 훔친 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기에 그들은 목숨 걸고 은자를 찾기 시작할 것이요. 그건 선한왕자 말이 맞소. 은자는 당분간 숨겨두고 우리의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하오. 아니, 그럼 형판대감과 그의 역모 세력을 치자는 것이오?
그렇소. 그들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 말에 나도 동의하오. 그자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 나설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자들을 쳐야 하오. 맞소. 그것이 좋겠소. 희야, 도둑을 넘어 이제는 조정의 영모 세력과 싸워야 하다니 갈수록 태산이구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나 만에 하나 주상이 폐위된다면 온 나라가 피폐해질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영모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하오. 차라리 우리가 직접 이 증거를 가지고 대비마마께 아뢰는 게 어떻겠소? 그것은 무모하오. 우리가 누구라서 대비마마께서 우리를 만나주겠소. 허나 돌석의 말도 일리는 있소. 이걸 고발할 길은 조정의 손을 피해 곧바로 임금께 닿게 하는 수밖에 없소. 그때 침묵하던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길이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 말에 모두가 선아의 입을 바라보았지요. 우리 기방에 오는 손님 중에 내금이 종사관이 한 명 있소. 그는 술과 여색에 탐닉하는 분이시나 그분을 통해 주상전하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이요. 그때 기생 유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아야, 내 생각은 좋으나 이미 그 사람이 형판대감의 영모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 큰일이 아니냐? 확인할 방법은 있소. 언니가 그자가 왔을 때 임금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해보시오. 만에 하나 그자가 영모 세력이라면 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화를 낼 것이요.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선아는 남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길을 찾아내는구나. 과연 천재라는 말이 무색하지가 않아. 한편 다음날 아침 형판대감의 집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형판대감은 사랑채에 있는 비밀의 방이 싸그리 털린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이 형판을 상대로 도둑질이라니. 어서 도둑놈들을 반드시 잡아오너라. 그의 눈빛은 핏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자보다 영모의 증거 문서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이 문서가 주상의 손에 들어가면 나와 우리 문파는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기필코 찾아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편 선아와 동지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토론을 끝냈습니다. 내금이 종사관을 먼저 시험하고 그를 이용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함정을 파서 형판대감과 그의 세력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내금이 종사관이 기방에 찾아오자 유아는 그의 곁에서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해 보았지요. 하, 며칠 전에 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다 보았소.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 허허, 유아야, 내가 언제부터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느냐. 기분 좋은 자리에서 술맛 떨어지게 화제를 돌리거라. 허참 오라버니도 어디 사람이 굶어 죽는 게 보통 일이요? 이게 다 나라님이 부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아니, 보자 하니까 내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런데 왜 나라님 탓을 하는 것이야? 오라버니, 그렇다고 임금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요. 종사관이 임금의 편에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유아는 좀 더 확신이 필요했지요. 내가 오늘 정령 술맛을 다 떨어뜨리는구나. 너는 내 직분을 잊었단 말이냐? 나는 주상전하를 지키는 사람이다. 똥 오줌 못 가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내금이 종사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아가 종사관을 따라 나섰지요. 어디까지 따라올 것이냐? 꼴보기 싫으니 어서 들어가거라. 호호, 죄송하구려 오라버니. 사실 확인할 게 있어서 일부러 그랬소. 아니, 확인이라니 무엇을 확인한단 말이냐? 오라버니가 정말 임금의 사람인지 꼭 알아야만 했소. 허참, 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럼 내가 임금의 사람이지 누구의 사람이겠느냐? 나야 오라버니를 믿었지만 그래도 확인이 꼭 필요했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내 화를 돋구면서까지 확인하려 한 것이야? 유아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실은 임금을 폐위시키려는 자들이 있소. 그래서 오라버니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유아의 말에 종사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 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자들이 주상전하를 폐위하려 한단 말이냐? 형판대감과 조정대신들이 여럿이소.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무슨 증자라도 있는 것이야? 증자가 있습니다. 영모 세력의 연판장도 있고요. 종사관의 두 눈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허나 우선 임금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소? 그래, 내가 어찌 해주면 좋겠느냐? 증거의 일부를 오라버니에게 주겠소. 그럼 그것을 오라버니가 직접 주상전하께 전달해 주시오. 내금이 규칙상 내가 직접 임금께 전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금의장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지요. 자칫하면 임금은 폐위되고 우린 모조리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허참. 작정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을 뿐이다.
기생 유아는 품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종사관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보셔요, 오라버니. 유아에게서 문서를 받아본 종사관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정말 내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 문서를 주상전하께 전달해 주시고 주상전하께서 저를 부르시면 그때 제가 나머지를 가지고 주상전하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그리야마. 그런데 그때 종사관이 유아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리 큰일에 뛰어들었느냐. 내가 걱정되어 내 심장이 다 떨리는구나. 정말이요? 정말 나 때문에 오라버니가 걱정되세요? 그렇단다. 내게 말할 기회를 놓쳐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너를 내 가슴에 담은 지가 벌써 한 해가 넘었단다. 정말이요? 내가 기생인데도 오라버니는 나를 마음에 담으신 것이요. 그렇단다. 나는 내가 좋다면 너를 기방에서 빼낼 각오를 하고 있다. 유아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내들에게 웃음이나 팔고 있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종사관이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럼 이번 일을 끝으로 기생을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오라버니와 한평생을 같이 하겠어요.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다. 내 이번에 너를 위해서라도 이 문서를 주상전하께 꼭 전하마. 알았어요, 오라버니. 그럼 무사히 전달해 주셔요.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뗐습니다. 그리고 종사관은 말 타고 궁으로 달려갔지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종사관이 기방으로 유아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주상전하께 그 문서를 전달했다. 전하께서 보시고 무척 놀라시더구나. 하여 조정대신들이 입궁하기 전에 너를 데려오라 하셨다. 성공하셨군요, 오라버니. 잠시만 기다려줘요. 유아는 방으로 들어가 중요한 문서들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종사관의 말 위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종사관은 말 타고 궁으로 달렸습니다. 헌데 저 멀리서 형판대감의 수하들이 기방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지요. 한 발만 늦었어도 유아는 형판대감의 수하들에게 잡혀갈 뻔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간 종사관은 유아를 데리고 곧바로 임금의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 내가 유아라는 기생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주상전하. 그래, 내가 내게 더 줄 게 있다 들었다. 어서 내보이거라. 유아는 품속에서 문서들을 꺼내 임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모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도끼찬 눈으로 변하면서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유아는 빈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빈민원의 도움을 받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탐관오리의 집을 털어 빈민원을 후원하고 있음을 말해주었지요. 어허,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자네들이 하고 있었구나. 참으로 숭고한 정신이로다. 하여 형판대감의 집을 털러 갔다가 이것을 찾았다는 말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래, 자네가 가져온 명단과 내용들을 보니 내금이장까지 가담한 게 틀림없다. 만에 하나 이 문서가 내금이장 손에 들어갔다면 나는 폐위되고 이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로다. 이복의 종사관, 내 밀서를 가지고 박장군을 찾아가시게나. 한양은 이미 저들의 손에 넘어갔도다. 명받들게 싸웁니다, 주상전하. 그리고 아마 저희 조직원들이 함정을 파고 머지않아 형판대감의 수하들을 한 곳으로 모을 것이옵니다. 그럼 그때 그곳을 치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어허, 도대체 자네들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냐. 이들이야말로 정말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아니더냐. 이 모든 것은 저희 조직원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주상전하. 궁궐을 나오면서 종사관은 기생 유아를 그들의 은신처인 비밀 창고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말을 몰아 박장군을 찾아갔지요. 그래 종사관을 만난 일은 잘 되었소. 네, 잘 되었소. 주상전하를 직접 아련하고 문서도 모두 넘겨드렸소이다. 오, 정말 그랬단 말이오? 와, 이제 보니 유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어떻게 나와 한번 잘해보지 않겠소? 배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이요. 아니, 배가 떠나다니 무슨 말이요? 어젯밤 고백을 벌써 받았소이다. 종사관 오라버니한테. 아니, 그래서 종사관에게 갈 것이요? 가야지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받아준다고 망설이겠소. 어머 언니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은매 한 발 늦어버렸구만, 에휴. 그럼 이제 예정대로 그자들에게 함정을 파면 되겠소. 그렇소. 오늘 밤이면 박장군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이요. 좋소. 그럼 오늘 밤 술시쯤 저들을 유인합시다. 그리하여 기우는 쪽지에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자를 찾고 싶거든 오늘 밤 해시의 연못과 정자로 형판대감이 직접 나오시오. 기우는 쪽지를 적어 화살촉에 묶었습니다. 오늘 밤 술시에 내가 이 화살촉을 형판대감 집 기둥에 정확히 꽂아주겠소. 그리고 그날 밤 술시가 되자 돌석은 형판대감 집 근처로 접근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날아가 형판대감의 사랑채 기둥에 정확히 꽂혔지요. 아니 웬 놈이냐? 경비병의 소리에 형판대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감 이게 날아왔습니다요. 쪽지를 펼쳐본 형판대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지요. 아니 이자들이 지금 나를 우롱하는 것이냐? 여봐라 모든 병력을 동원해 연못과 정자로 출동시키거라. 오늘 이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형판대감은 수하들 수백 명을 끌어모아 연못가에 모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연못가 정자로 향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술시가 지나고 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비 기운과 무인 돌석이 연못가 정자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러자 정자에는 형판대감과 호위무사 한 명만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나의 은자를 훔쳐간 자들이냐? 그렇소. 허허, 이 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냐? 어째 내 집을 털어간 것이야? 그럼 그곳에 있던 문서들도 보았겠구나. 보았소. 참으로 무서운 계획을 세웠더이다. 그래, 그 문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문서들은 이미 임금의 손에 들어갔소이다. 그 말에 형판대감의 얼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 자들은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다. 당장 죽여라. 형판대감의 말에 호위무사는 검을 뽑아 바닥을 쳤고 매복해 있던 그의 수하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는 기운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그러자 무인돌석은 장검으로 호위무사의 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단 몇 수 만에 호위무사를 제압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매복해 있던 박장군의 병사들이 일제히 나와 형판대감의 수하들을 모조리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형판대감의 세력은 삽시간에 일망타진이 되었지요. 그리고 종사관은 내금이 병사들을 이끌고 영모에 가담한 조정대신들을 죄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영모의 세력은 모두 일망타진이 되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구나. 하찮은 도둑놈들 때문에 일을 망치다니. 영모 세력이 뿌리가 뽑히자 임금은 5명을 궁으로 초대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진귀한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굴과 전복, 갈비, 소고기 등 없는 게 없었지요. 자, 어서들 드시게. 자네들 덕분에 왕실이 온전하게 되었도다. 오늘은 맘껏들 즐기시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조직원 5은 맛있는 궁중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내 도적들에게 만찬을 베풀기는 처음이도다. 하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전하, 저희는 도둑이라기보다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힘없는 백성을 보호하는 호민관들이 아닐런지요. 그래, 맞도다. 자네들은 벼슬은 없었지만 백성들을 위해 일했으니 앞으로 호민관을 신설해 자네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제는 훔치지 말고 나라의 재정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리하여 5은 모두 호민관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에서 녹봉을 받으며 떳떳하게 헐벗는 백성들을 돌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형판대감의 집에서 가져온 은자는 모두 호민관으로 가져와 백성을 돕는 데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선비 기운이 선화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선화 낭자, 오랫동안 내 가슴에 묻어둔 말이 있어. 제게요? 그렇소. 오래전부터 그대를 연모해 왔소. 이제 우리는 나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떳떳해졌으니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오. 나와 혼인해 줄 수 있어. 정말이요? 지금 내게 청혼하는 것이요? 그렇소. 이렇게 내 진실한 마음을 가득 담아 당신께 청혼하는 바이요. 그 순간 선화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요. 나중에 딴 말하면 당신은 사내도 아니요. 하, 그럴 일은 없어. 2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들판에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선화는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사실 그녀도 기운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자신은 여종이고 기운은 양반이므로 말도 꺼내볼 수가 없었지요. 헌데 오늘 그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째질 수밖에요. 그렇게 2 사람은 혼인하여 백년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 유아도 종사관과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장춘과 돌석도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다 보니 좋은 혼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각각 짝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이후에도 5은 의형제처럼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고 정기적으로 부부동반하여 만났습니다. 도적에서 임금이 하사한 관리가 되어 그들은 백성을 돕고 살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판대감은 영모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기방의 돈까지 빼앗는 폐악을 저질렀지요. 헌데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소녀 여종 선화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러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